신기념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줄여서 개편. 개인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를 만든다. 기로애락이 담긴 당신의 히스토리. 그리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여기는 개인사 편찬위원회. 지금까지 우리 편찬위원들이 살아오면서 했던 가장 무모한 행동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연극을 할 때 베개나 헝겊 가지고 이렇게 아이인 척 연습을 하는데 얘가 너무 내 애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얘를 버스에서 이렇게 아기인 것처럼 어르고 달래고 학교에서도 너 왜 울어? 막 이러면서. 말 걸면서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그 베개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서 미소도 보이고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미쳐가신 거군요. 그렇죠. 미쳐야 되네, 정말. 완전 미친놈이에요, 환자야, 환자. 저는 이제 입사해서 뉴스를 진행할 때 좀 신뢰감 있게 보이고 싶어서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정말 무모하네요. 정말 무모했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이 들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니, 워낙 지금 이 말이 유명하니까요. 무모하다고요? 지금 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충분했을 것 같은데. 또 이 냉이는요, 달래랑 환상의 짝꿍이잖아요. 저는 이 냉이가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궁금한 일인지 네. 지금부터 여러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나무 위의 집, 일명 트리 하우스. 그런데 김제예요? 전북 김제에 트리 하우스가 있다. 제보 전화를 받고 날아가는 제작진 출동. 드넓은 들판을 지나 도착한 전북 김제 씨. 그런데 대체 트리 하우스는 어디에? 저 멀리 보이는 나무 위에 한 검은 물체. 가까이 가보니 얼추 집 모양 같긴 한데 무작정 들어가 보는 제작진. 그때 사람이 있다. 지금 누가 만든 거예요? 아,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굵직한 두 그루의 나무 위에 지어진 집 한 채. 나무로 만든 계단부터 사다리, 테이블까지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에서 고심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대부분 누군가 버린 배자재나 그 산에서 쓰러진 나무 가지라든가 그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버려진 주변의 재료를 활용해 만든 자연과 공존하는 미즈노표 트리 하우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구나. 네, 진짜 나무 위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가볼래요? 네. 머리 조심하세요. 트리 하우스의 진면목은 따로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제작진을 이끄는 미즈노 씨. 그런데 어째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다. 우와. 네, 여기도 사실은 작은 트리하우스인데 이게 진짜 그 살아있는 나무예요. 네, 이게 살아있는 나무 가지 위에 얹어 있는 어떻게 보면 새집 같은. 언뜻 보면 나무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는 트리하우스. 살아 숨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하나의 인테리어처럼 자리 잡은 방 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나무 위에 지어진 사람의 둥지라 할 만하다. 이게 근데 여기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거는 없죠. 바람이 많이 불으면 이 판도 같이 흔들려요. 이 집이 흔들려요? 네, 흔들려요.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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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나무 위의 아지트. 미즈노 씨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사실 그가 사는 집은 따로 있다. 아기자기한 나무 다리를 지나서
옛 고향집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벽을 따라 가면 나오는 미진호 씨 가족의 러브 하우스. 들어오세요. 이 집도 역시 평범치만은 않은데 집인지 카페인지 모를 만큼 잘 꾸며진 집안. 이 안엔 미진호 씨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라고. 처음에는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배가였는데 내 나름대로 좀 더 살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트리하우스부터 지금의 집 모두 아내와 5 아이에 딱 맞는 맞춤형 공간을 위해 그가 손수 고쳐가며 만든 소중한 보금자리다. 그냥 정형화이 되어 있는 그런 주택에 다들 많이 사시는데 자연의 그런 안락한 거 그런 느낌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가 낡은 한옥을 고집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좀 한옥이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보다 오히려 더 기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설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지는 아이들의 하교 시간. 집에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트리하우스로 향하는데 이제 트리하우스는 가족의 꿈이 함께 자라는 소중한 공간이 됐다. 우리 집에 가흥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 항상 공사중. 동화 속에 사는 남자 미즈노 마사유키. 뚝딱뚝딱 그가 만들어가는 인생 스토리가 지금 펼쳐진다. 김제 대동마을에서 온 미즈노 씨 큰 박수로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일단 외모로는 저랑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뒷머리를 딱 묶으셔가지고. 동지머리요. 예.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말이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김공장장이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쉽게 해야 되게 쉽게. 쉽게. 경찰청 철청산, 철청산. 어려워요, 그게. 자, 그럼 미즈노 씨의 역사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임지웅 의원. 네. 백도 임백도 이무지용 이문이다. 예. 자, 이름 미즈노 마사유키. 1968년 일본 홋카이도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연과 곤충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곤충과 또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소년이었습니다.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에서 또 낙농업을 전공을 했어요. 이건 역시 또 동물과 관련된.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 최은희 씨를 만나서 1992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숱한 삶의 고비와 또 인생의 허들을 뛰어넘으면서 지금은 김제 트리하우스에 안착하고 또 5 자녀의 아버지로 그리고 마음 많은 영원한 소년으로 살고 있는 당신 미즈노 씨 이라시아 이마세!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오랜만에 들은 것 같은. 낯설죠? 예. 자, 이 프로필을 들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야, 저도 이렇게 드니까 네. 내 팔자가 무슨 팔자인가 싶을 정도로 파란만장이네요. 아까 그 트리하우스 직접 지으신 거 맞죠? 예.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그게 아직 완성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가 얼마 걸리신 거예요? 지금까지가 지은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그 겉보기에도 완성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헛헛하게. 그 완성하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고 계속 해 나가는 게 나의 좀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 끝까지 완성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도 완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과정. 인생은 미완성. 땡. 그 혹시 건축학이라는 그런 것을 공부를 따로 하신 건 아니죠? 예, 제가 지금까지 그런 공부한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럼 지금 그 나무에 있는 그 트리하우스는 튼튼한가요? 뭐 이렇게 저희 짱짱해요? 3명 덩어리가 올라가서 그 위에서 막 뛰고 막 깨도 괜찮을까요? 봅시다.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에 한 유치원생들 한 30명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유치원생 30명 합친 몸무게보다 무거울까요? 좀 심하네. 10명씩. 10명이면 몰라도 좀. 아까도 나왔지만 진짜 이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건 없어요. 예. 제가 직접 그렇게 뭐 공부하거나 배운 적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놀다가 그냥 어릴 때 놀았던 그 체험 속에 예, 모든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트리하우스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이유? 네. 그냥 좋아서. 좋아서.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왜 산에 올라가냐? 그 같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일본에 출장 가다가 일본 그 서점에서 딱 스쳐 지나가다가 눈에 뭐지 이게 싶었던 책이 있어요. 네. 예. 어떤 책이었어요? 그게 그 트리하우스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 책이 바로 이 책. 예. 맞습니까? 예, 반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트리하우스가 예. 이 책에서 이 부분을 꼭 보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트리하우스 사진인가요? 이게 우연히 저희 시골 홋카이도에 있는 트리하우스인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만 봤지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런 거 진짜 만든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런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네, 그게 느낀 게 나의 그 처음에 하게 된 동기였어요. 그래요. 그 지금 지은 집의 그 나무. 예. 그 나무는 개인 나무예요? 아니면 동네에 있는 나무예요? 그 엄연히 따지면 우리 개인 소유이지만 예. 다만 역시 그 우리 동네에 단사나무 같은 나무. 그러면 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왜냐면 그 한국 전통적으로 마을을 지켜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보호수, 예.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댄다거나 베어낸다거나 하는 거에 반대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그게 200년 이상 된 나무예요. 그래서 옛날에 동네 분들의 이야기 듣다 보면 농사하다가 네. 다 그 밥 먹고 그 놀 때는 그 나무 밑에서 쉬었대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 2009년도에 와가지고 그 나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나무 밑에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생기고 난 후에 그쪽이 더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쪽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외로워 보였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나무하고 어울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트리하우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트리하우스는 진짜 나무 위에다가 직접 하는 게 맞지만 우리 탄산나무 같은 느티나무에다가는 직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 두 나무 사이에 자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동네분들이 난리 났어요. 야, 이거 뭐 하냐. 그렇죠. 도대체 뭐 하려고 하냐. 근데 야, 진짜 그 토는 이 토지만 나무는 마을 나무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느낌을 제가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이 나무를 지키겠다. 예, 그리고 외로워 보인 나무와 나는 같이 올려서 좀 놀고 싶다. 애들도 트리하우스 올라가가지고 아 좋다 신난다 라고 하면 나무도 좋아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회장 두 분이 우리가 만들고 있을 때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우리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들도 우리 동네 그 대동마을 그 빛내주는 그런 명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몇 번 방송 나왔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그 트리하우스 어디에? 저쪽.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끔 방송 나오잖아요. 네. 할머니 아까처럼 할머니들이. 네. 그러면 자식분들이 좋아하는 거야. 우리 엄마 나왔다. 그렇죠. 그게 할머니들이 야 여보게 다음에 언제 방송 촬영해? 그러면 나도 좀 껴줘. 화장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트리하우스에 마을 분들, 뭐 어르신들, 할머니 분들 다 올라와서 또 쉬었다 가기도 하시고 그러나요, 실제로? 그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어요. 약간 어르신 분들.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젊었으면 올라갔을 텐데 네, 조금 약간 제가 일부러 조금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우리가 신난다, 재밌다, 즐겁다 이거 하는 것은 대부분 위험한 일들 많아요. 네, 짜릿하게 느끼는 거는 좀 위험한 일들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위험한 것이 요즘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안전하게. 그 부모들이 위험해. 나는 그거 싫었어. 그래서 오는 애들한테도 조금 위험을 그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심해서 올라가야 되고 예. 꽉 잡아야 되고. 예. 더 큰 쾌감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두려움이란 고통을 주시는 거군요. 예,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도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밑에 쭉 보이잖아요, 아까처럼. 그러면 밑에 보이면 여기가 높은 데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거 없으면 부모가 다 막아주면 오히려 그게 다 좋아요. 예. 아니 근데 그 트리하우스뿐만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집도 약간 좀 특이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안 산 지 좀 오래돼가지고 완전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집 산다. 네. 그랬더니 야, 너 이렇게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이 왜 사냐. 이거 고치고 한다는데 이거는 부셔서 새로 친 게 빠르다. 하지 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뼈대라든가 흙이라든가 그런 거 보니까 이 집은 나름대로 제대로 지은 한옥인 거. 그 집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야. 좀 살려달라고. 집도. 그리고 나라면 멋지게 다시 재탄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감이 온 거야. 자신감이 또 있어요. 진짜 요즘에 취미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만드는 것 중에 최고는 뭐냐? 그게 역시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사는 집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 예, 그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만들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산다는 게 내가 만드는 그 작품 속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쾌감이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 분들은 더 살 때 집을 안 먹어요. 오래된 집은 다 부셔버려요. 근데 저는 그런 그 민가나 농가도 오래된 집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계속 우리 집도 계속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래된 집이라는 거는 이미 지난 거고 못이 없는 거, 우리 불편한 거, 추운 집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한옥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래된 집도 이렇게까지 멋있게 할 수가 있어. 네. 예. 그렇게 보면 우리 초가집도 좀 한번 그렇게 살려볼까? 그 집도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다 재활용으로 지으셨죠? 이렇게 다 만드셨다고요? 예. 저희 컨셉이 예. 한번 쓰레기가 된 거. 그러니까 배자재나
그 자연에서 산에서 쓰러진 나무 가지라든가 네. 예,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멋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서 처음에 예, 이게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없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어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워올 수밖에 없죠. 쓰레기장 보면 너무 쓸만한 게 많아요. 쓸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버린 사람이 폐 아프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고향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셨나요? 예. 홋카이도라고 예. 하셨죠? 저희는 홋카이도 하면은 오겐키 데스까?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서워요? 사실은 그 일본에서도 홋카이도가 굉장히 그 전전 지역 돈 많이 오는 데잖아요, 거기. 예, 원시림도 남아 있고 그런 환경에서 저는 살았으니까 굉장히 자연에 대한 그 경외심과 존경함과 고마움과 아름다움 여러 가지 그런 게 어릴 때 많이 내가 알게 모르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네. 예,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애장품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아, 오랜만이다. 아, 오랜만이죠. 자, 이 공책. 또 반대예요. 또 봤대가요? 그러네요. 제가 저보기 좋게. 이기적이야, 이기적. 이 공책들 일기를 지금 쓰신 것 같은데. 그림도? 보면은 곤충, 뭐 거북이, 여기도 나비, 애벌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 유치원 돌아가가지고 같은 방에 좀 튼치가 큰 애가 있었어요. 네. 덩치 큰 예. 예. 근데 그 애가 굉장히 너무 잔나에 심해가지고 선생님 없을 때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야. 네. 근데 선생님만 나타나면 네, 선생님! 해가지고 진짜 착한 척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얄밉게. 야, 너 누구누구는 정말 착한 애다 라고 하는 거 보고 사실은 나는 그 첫사랑이었어요, 그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뭐라고 해봤자 바뀐다는 거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빠졌어요. 빠졌더니 어디 빠졌나 역시 그런 자연 속에. 그러니까 나의 친구는 곤충이고 나의 또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거였어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학원들이 많이 보내잖아요, 애들. 네. 뭐 피아노다, 뭐 네. 그림이다, 뭐다. 뭐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지가 않지만 그 애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아니면 돈과 시간 낭비니까 예, 그것보다는 정말 그 애가 좋아하는 거. 나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공짜로 그런 그 요소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시기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셨어요? 시리나 역사나 그런 게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88 올림픽 때,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고, 근데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가장 정도. 가까운데. 근데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다시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나도 찬남이니까 이제 한국에서 생활했고 이제 집사람도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하니까 일본에 정착하려고 네. 내 고향에 간 거예요. 네. 사실 일본은 그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일본도. 네. 예. 게다가 제가 30대 넘어서 일본에 돌아오니까 취직도 못하고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취직 못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내가 일 찾아가지고 취직했는데 저도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월급쟁이 되다 보니까 24시간 내에 나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회사가 굉장히 바쁜 회사였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갔다가 밤늦게 오는.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먹고 씻고 자고.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대화도 없어지고 네. 몸이 이상한데도 병원 가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혈액 걸려버렸어요. 네, 집사람도 그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일본 생활이 우리 집사람한테는 조금 안 맞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두 분 다 힘드셨네요. 예, 우울증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나는 혈액 걸려가지고 그래서 회사 잘리고 아이고. 계속 이거 아니지 이거 바닥이다 계속 떨어져가지고 또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그 셋째 따님이 또 예. 아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개인이나 나나 집사람까지는 어떻게든지 넘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들지 말아줘 그것은. 예, 아이에 오니까 그거는 진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희귀병, 네,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그게 연간 발생률이 10만 명 중에 0.35명이래요. 그래서 100만 명 있어야 3명, 4명 나올까 말까라는 병인데 치사율도 거의 50%였어요. 근데 왜 50%냐? 발견이 늦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 다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대책하는 게 늦어가지고. 근데 인간이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네. 조금 일찍 가냐 늦게 가냐 차이뿐이지 가는 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 혹시 이 애가 가야 되는 시기라면 우리가 붙잡지 말고 보내자라는 마음까지 잡았어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옳지는 몰랐는데 네. 근데 그렇게 마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느꼈어요. 네, 체험했어요. 지금은 건강하고요. 네, 그게 굉장히 감사한 게 물론 수많은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지만 네네. 사실은 그 내용이 우리 방송에도 나왔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 병인데 그래도 그 방송 나오고 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어디 가면 다 알아봐요 사람들이. 아 TV 나오셨죠? 그 다음 질문이 다 똑같았어요. 딸이 어떠냐고. 딸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그 방송 통해 가지고 같이 이해가 좋아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줬구나. 그 힘이 이해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 정말 바보 산자라고 하는 TV지만 정말 감사해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었으니까 거기서 출발할 수 있었으니까 사람들도 나를 응원해줬고 그리고 결국은 뭐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믿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를 믿었어요. 그래서 넘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다고 느껴요. 나는 전생에 백지연이었다. 이런 말을 한 분 있죠.
사람들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백제인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해요. 특히 이쪽 호남 지역이니까 또 큰 소리로 하긴 하지만 저도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서적이 있어요. 일본 속이라고 하는. 그게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그 서적이지만 그때 일본에서는 논에서 쌀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대요. 근데 백제인들이 그거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백제인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전수하면서 일본 열도로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써 있어요. 그거 보고 나의 조상도 농사하신 집안이에요. 그러면 내 조상 계속 올라가면 반드시 백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아무 충고도 없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래도 그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럴 거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한국이다 일본이다 그러면 조금 약간 벽이 있었어요 나도. 아무래도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낮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벽이 없어졌어요. 정말 한국과 일본이 그 부부라면 한국이 남편이고 일본 아내, 형제라면 한국이 형이고 일본 동생.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때부터 저는 그래도 나는 원해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게다가 원해서 이렇게 내 발자가 왜 그런지 왜 내가 지금 김제인냐라는 것도 조금 가끔 희한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이렇게 한국에 와 있어? 희한하죠, 희한해요. 분명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한국 김제 시골에 살면서도 저는 한국과 일본의 평화의 다리가 되고 싶다라는 게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정말 한국인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으신지. 하고 싶은 거는 많아요. 사실 내가 내년 50이에요. 정말요? 네. 68년 잔나비띠니까 내년. 잔나비띠. 나 양띠요. 진짜 백세인이구만. 아니, 정말 한국분 다 되셨네요. 그러니까 꿈도 많지만 저는 계속 바뀌지 않은 거는 역시 뭐니 해도 나의 가정이 안정이 돼야 뭔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의 마지막 꿈은 내가 갈 때, 하늘나라로 갈 때 집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나는 당신과 만나서 이렇게 행복했어요 라는 한마디를 얻는 게 나의 꿈이고 소원이고 그게 제일 어려운 가정관이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게 좋아요? 그게 저는 항상 죽음이라는 게 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죽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가기 전에 뭔가 내 인생이 딱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거 타고 싶었는데 그것도 먹고 싶었는데 거기도 가고 싶었는데 이거 억울하다고 죽으면 그런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못해요. 억울함. 아직 하고 싶은 것 좀 남았지만 그래도 나답게 살았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늘 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즐겁다, 즐겁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애들이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좋은 시대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조금 전에까지는 못했어요. 지금 부모님 세대가 그거 하려고 해봤자 못했어요. 그런 환경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자식분들은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그게 너무나 다양하게 있었으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약간 조금 한국에 조금 미래에서 왔어요. 이번엔 또 미래에서 왔다. 왜냐면 대부분 선진국이 돼가면 그 단계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미리 나는 일본에서 보고 온 거예요. 그렇더라면 역시 뭐 노후도 생각해야 되지만 노후 위해서 지금 살지 말자. 지금 즐겨야만이 노후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즐기자. 예. 즐기죠. 좋습니다. 오늘 가장 화사한 것 같습니다. 예능에 좀 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봐요. 이 영화는 혹시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실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죠. 네. 아니 영업하러 오셨어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우리 미즈노 씨와 함께한 시간은 그야말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편찬위원들 미즈노 씨의 역사서에 어떤 이야기들을 적으실 건지 들어볼게요. 금방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좀 크게 와 닿아요. 지금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작은 돌을 만나면 그만큼 또 이렇게 돌아서 또 큰 돌을 만나면 그만큼 또 휘휘 돌아서 근데 그 돌아가는 게 뭐 멀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당장 지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 네. 집은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거, 그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임지웅 위원.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하신 그런 자연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요, 미즈노 씨가 일상을 좀 놀이터로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사실 반성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재미있는 일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독특한 거기를 늘 바라고 꿈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일상은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하면서 만들면 된다는 걸 좀 알려주신 것 같아서 즐겁게 이 인생을 만드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네, 일상을 그렇게 즐겁게 만들면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술이나 뭐나 이게 우리는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는데 네. 오늘 미진호 씨 만나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술도 내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놀아야 돼. 언젠가 하고 귀신은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거는 네.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자, 우리 그 위원들의 한마디씩을 쭉 들어보셨잖아요. 미진호 씨가 그 중에서 좀, 나 이 얘기가 좀 제일 와 닿았어 하는 위원을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하지 못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간물처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간물의 흐름에 따라서 가지 못했어요. 악의 힘으로 나는 이거 아니야 이쪽이 간다고 하기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라앉더라고요. 네. 근데 바뀌고 난 후부터 그래 맡겨야지 뭐. 그렇게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확실한 목표는 있어요. 있는데도 무리하지 않게 맡길 때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물의 이야기를 하신 그 감 별로 안 좋아. 요즘에 감 그거 잘못해가지고 안 좋아요. 다시 생각해봐 다시. 나는 그런 칸이 몰라요. 나는 두께도 대자연은 칸밖에 몰라. 네, 한국과 일본 두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미즈노 씨. 앞으로도 민간 외교 역할 톡톡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이 즐거운 일상도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